당뇨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혈당이 정상이니까 괜찮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는 당화혈색소에 있습니다. 혈당이 잠깐 높았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오랜 시간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우리 몸의 혈관과 장기를 조금씩 망가뜨리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면 실명, 신장질환, 심장마비, 심지어 다리절단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필요한 모든 비법을 배워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당화혈색소,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화혈색소는 우리 혈액 속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 속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혈당이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혈당의 흔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설탕에 절인 과일과 비슷합니다. 우리 혈액 속 혈색소를 과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혈액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설탕이라고 본다면 당화혈색소는 포도당, 설탕이 혈색소 과일에 달라붙어 절여진 상태입니다. 한번 설탕에 절여지면 과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듯이 혈색소에 포도당이 결합하면 이 흔적은 혈액에서 2-3개월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즉 당화혈색소는 최근 몇 달 동안 내 혈액 속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기록된 흔적인 셈입니다. 만약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면 내 혈관이 설탕에 절여질 만큼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었다는 뜻이죠. 당화혈색소는 일반적으로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를 반영합니다. 공복혈당은 특정 시점의 혈당 수치만 알려주는 데 비해 당화혈색소는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혈당이 오랜 시간 동안 조절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혈관, 신경, 주요장기에 지속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화혈색소의 정상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상은 5.6% 이하,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당뇨병은 6.5% 이상인데요.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복혈당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복혈당이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복혈당만으로는 혈당 상태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혈당은 검사 직전의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많이 먹다가도 전날 저녁을 굶었다면 아침 공복혈당이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과식하거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평균 혈당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해서 쌀밥 먹는 양을 엄청나게 줄이거나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당면이 들어간 잡채를 먹죠.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중에서 당화혈색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들어간 빵, 당면, 과자, 탄산음료 등 이런 가공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밀가루와 떡, 당면 같은 가공된 탄수화물은 정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가 빨리 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결국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흰 쌀밥을 안 먹는 것보다 빵, 당면, 과자 같은 음식을 안 먹는 게 2배에서 4배 정도 당화혈색소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밥보다 이런 음식을 먼저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당뇨하시면 다들 설탕과 탄수화물 같은 당만 생각하시는데요. 과한 나트륨 섭취 또한 당화혈색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짠 음식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높이는 이유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 상승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시켜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포도당 대사를 방해하여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이러한 혈압 상승과 혈당 조절 장애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즉,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 거죠.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느리게 소화되며 장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 등으로 하루 25에서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가 있죠. 주위에서 구하기도 쉬운 야채들이니 식사할 때 꼭 곁들여서 최소 3개월은 꾸준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당뇨 예방과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스트레스 관리, 말이 쉽지 어떻게 하시냐 하는 분들 많으세요. 평소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그렇게 쉬운 거라면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면 시간을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시길 바랍니다. 수면 시간은 혈당 조절과 당화혈색소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한 사람들이 3에서 4시간 수면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혈당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면이 혈당 수치에 중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충분한 숙면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잠이라도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사실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운동은 다 몸에 좋죠. 하지만 오늘 제가 근력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운동 중 혈액에서 포도당을 소비하여 혈당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항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개선합니다. 운동 후에는 운동 효과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므로 규칙적인 운동이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방법들은 당뇨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셨죠?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